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시니어의 면역력 강화 그리고 영양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그 이유부터 해결책까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참고한 자료는요. 시니어를 위한 면역력 강화와 영양관리 보고서 .pdf 이 연구 보고서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왜 시니어에게 면역력이 특히 더 중요해지는지 또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영양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자, 준비되셨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 면역 체계도 이렇게 좀 약해진다고 하잖아요. 이걸 면역 노화라고 부르던데 이게 그냥 감기 좀 더 자주 걸리는 그런 수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면역 노화는 생각보다 훨씬 그 영향이 광범위해요. 단순히 면역력이 좀 떨어진다. 이걸 넘어서서요. 감염병에도 훨씬 취약해지고 또 어렵게 맞은 백신 있잖아요. 그 효과마저 떨어뜨리기도 하거든요. 아, 백신 효과까지요? 네,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우리 몸을 스스로 공격하는 거,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암 발생 위험까지 높이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 건강의 질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와,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는 건 생각보다 좀 심각하게 들리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길래 면역력이 이렇게 약해지는 건가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흉선 퇴화예요. 가슴쌤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T세포라는 중요한 면역세포를 훈련시키는 일종의 학교 같은 곳이거든요. 아, 면역세포 학교? 네, 근데 나이가 들면 이 흉선 크기가 줄어들고 점점 지방 조직으로 변해버려요. 이러면 이제 새로운 병원체에 맞서 싸울 그런 신병 T세포, 이걸 제대로 못 만들어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새 면역세포를 만드는 공장이나 훈련소가 점점 이렇게 낡아가는 거군요. 이해가 되네요. 네, 정확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염증 노화라는 건데요. 염증 노화요? 네, 이게 특별한 감염이 없는데도 몸 안에 만성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의 염증이 계속되는 상태를 말해요. 이때 이제 특정 염증 지표들이 높아지면서 면역 기능 자체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같은 다른 노인성 질환의 위험도 같이 높입니다. 헐, 그냥 염증이 계속 있는 거네요, 몸 안에? 그렇죠. 마치 몸이 계속해서 약한 불로 이렇게 타고 있는 듯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몸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는 거네요? 또 다른 변화는 없나요? 네, 또 있습니다. 면역세포 자체의 에너지 생산 방식, 이걸 이제 세포 대사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비효율적으로 변해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세포가 제대로 증식하거나 활동하기가 어려워지겠죠. 힘이 없는 거네요, 세포들이? 네, 그런 셈이죠. 마지막으로 또 혈액세포를 만드는 조혈 기능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에 중요한 림프구, 그러니까 T세포나 B세포 같은 거요. 이런 림프구 생산은 줄고 오히려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다른 골수 계열 세포 생산이 늘어나는 그런 불균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 네, 이 모든 요인들이 다 합쳐져서 시니어의 면역 방어 능력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와, 정말 다양한 경로로 면역력이 약해지는군요. 그럼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면 실제 생활에서는 어떤 건강 문제들이 좀 더 자주 발생하게 되나요? 아무래도 폐렴이나 독감, 아니면 요로 감염 같은 감염병에 훨씬 쉽게 걸리게 되고요. 한 번 걸리면 젊은 사람보다 훨씬 심하게 앓거나 회복이 좀 더딜 수가 있죠. 네네. 백신 효과 감소는 아까 말씀드렸고, 또 면역계가 약간 오류를 일으켜서 자기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 이런 위험도 커지고요.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해서 암 발생 위험이 커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상처가 잘 안 낫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면역력 저하와 관련이 깊어요. 상처까지요. 와. 네,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에게 면역력 관리는 정말 중요하고 또 그 중심에 바로 영양 관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면역력을 지키려면 결국 잘 먹는 게 기본일 텐데요. 시니어를 위한 균형 잡힌 식단, 어떤 원칙을 좀 따라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정말 실질적인 정보가 나올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몇 가지 핵심 원칙을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우선 가장 기본은 다양한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하는 겁니다. 밥만 드시거나 고기만 드시는 게 아니고
곡류, 채소, 과일, 또 고기, 생선, 콩류, 유제품까지 모든 식품군에서 영양소를 골고루 얻어야 한다는 거죠. 네, 다 먹어야 하는군요. 네, 특히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는 물론이고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죠. 그게 풍부해서 면역세포를 보호하고 장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정말 기본인데 사실 매일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것들이죠. 특히 가공식품이나 너무 짠 음식 줄이는 거, 이거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세 번째 원칙이 가공식품이나 좀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은 되도록 피하는 것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몸에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미각이 좀 둔해지셔서 본인도 모르게 짜게 드시기 쉬운데 이 점을 좀 의식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짜게 먹게 되는군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조리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소화 흡수가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찌거나 삶거나 좀 부드럽게 익히고 필요하다면 잘게 썰어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되도록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습관입니다. 이게 소화기관의 부담을 덜고 영양소 흡수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신체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해요. 이 다섯 가지 원칙만 잘 지켜도 면역력 관리에 튼튼한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시니어에게 유독 단백질 섭취, 이걸 엄청 강조하는 것 같던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기운 내는 거? 그 이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나 봐요. 근육하고도 관련이 깊다고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하고 근력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걸 근감소증, 영어로는 사코페니아라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힘이 좀 없어지는 문제를 넘어서서요. 쉽게 넘어지게 만들고 활동량을 줄여서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게다가 대사질환 위험도 높이고요. 최근 연구들은 이 근감소증이 면역력 저하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육이 줄어드는 게 면역력이랑 관련이 있다니, 이거 되게 흥미로운데요? 단백질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까지 강조되는 건가요? 일단 단백질은 우리 몸에 근육을 만드는 핵심 재료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섭취해야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근력을 유지할 수 있죠. 네, 그런데 단백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면역세포 자체와 또 외부 침입자에 맞서 싸우는 항체, 이걸 만드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뭐랄까 면역 군대가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무기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아, 군대에 비유하니까 확 와닿네요. 그렇죠. 상처가 났을 때 새살이 돋는 과정, 여기에도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근육도 만들고 면역 군대도 만들고 상처도 치료하고. 와, 진짜 바쁘네요, 단백질이.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목할 만한 점은요. 시니어의 경우 절만 성인보다 오히려 더 많은 단백질 섭취가 필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게 정말인가요? 보통 나이 들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입맛도 없으니까 좀 적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단백질은 더 필요하다고요?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육 감소를 막고 필요한 면역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체중 1kg당 1.0g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1.0에서 1.2g? 네, 젊은 성인의 권장량, 보통 0.8에서 1.0g/kg 정도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죠. 와, 진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네요. 그럼 어떤 음식들을 통해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을까요? 좋은 단백질 공급원은 다양합니다. 우선 살코기, 닭가슴살이나 소고기 안심 같은 거요. 그리고 생선, 특히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 좋고요. 달걀, 우유나 요거트, 치즈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가지고 있어요. 특히 그 유청 단백질이라고 우유에서 추출하는 거 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그게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류신이라는 아미노산 함량이 높아서 시니어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죠. 동시에 두부나 콩류, 대두, 렌티콩 같은 거요. 견과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나 다른 미네랄도 함께 섭취할 수 있으니까 동물성이랑 식물성 단백질을 좀 균형 있게 섞어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백질의 중요성 확실히 각인됐습니다. 그럼 단백질 외에도 면역력에 중요한 비타민이나 미네랄도 많을 텐데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이런 미량 영양소 흡수율이 좀 떨어지거나 식욕 부진으로 결핍되기 쉽다고 하니까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일종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양은 적지만 꼭 필요하죠. 몇 가지 특히 중요한 것들을 꼽아보자면 비타민 D가 있습니다. 아, 비타민 D. 네, 햇볕을 통해 주로 합성되는데 아무래도 야외 활동이 줄어드는 시니어분들에게 부족하기 쉽죠. 면역세포를 조절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등푸른 생선이나 버섯 아니면 비타민 D 강화 유제품 등으로 보충할 수 있고요. 아연, 징크 역시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아연이요. 네, 면역세포의 성장과 기능에 필수적인 미네랄이라서 이게 결핍되면 면역력이 눈에 띄게 떨어질 수 있어요. 굴이나 붉은 살코기, 콩류, 견과류에 풍부합니다. 비타민 D랑 아연. 이거 꼭 기억해 둬야겠네요. 또 중요한 게 있을까요?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잘 알려진 비타민 C도 중요하죠.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세포 기능을 직접적으로 돕고요. 감귤류나 딸기, 키위, 브로콜리, 피망 이런 데 많습니다. 셀레늄이라는 미네랄도 있어요. 이것도 항산화 효소의 중요 구성 성분으로 면역 반응 강화에 기여합니다. 해산물이나 브라질 너트, 통곡물에서 얻을 수 있고요. 셀레늄, 좀 생소하네요. 네. 그 외에도 점막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 A, 이건 주로 당근, 고구마 같은 녹황색 채소에 많고요. 또 항산화제인 비타민 E, 이건 견과류나 식물성 기름에 많죠. 그리고 에너지 대사를 돕는 비타민 B군, 이건 통곡물, 육류, 콩류 등에 많은데 이런 다양한 영양소들이 서로 막 도와가면서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지탱하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정말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하군요. 근데 궁금한 게 이런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음식으로 섭취하는 거랑 아니면 영양제로 보충하는 거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보고서에 혹시 관련 내용이 있었나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보고서 자체는 주로 식품을 통한 섭취를 강조하고 있긴 한데요.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음식을 통해서 다양한 영양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그런데 식사만으로 충분한 섭취가 좀 어렵거나 아니면 특정 영양소 결핍이 확인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영양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필요성이나 용량에 대해서 꼭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역시 기본은 균형 잡힌 식단이네요. 아, 그리고 요즘 슈퍼푸드라는 말도 많이 들리는데 시니어 면역력 강화에 특별히 더 추천할 만한 그런 슈퍼푸드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특정 영양소나 생리 활성 물질 같은 게 아주 풍부해서 면역력 증진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식품들이 있죠. 소위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예를 들면 마늘에 든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로 유명하고요. 아, 마늘. 역시 한국인의 힘이죠. 그렇죠.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세포 보호랑 염증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블루베리도 많이 먹죠. 또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면역계 균형에 기여하고요. 요거트나 김치 같은 발효식품에 든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개선하는데 아시다시피 장은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면역기관이잖아요. 맞아요. 장 건강. 네. 표고버섯 같은 버섯류에 든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도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정말 좋은 음식들이 많네요.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챙겨 먹으면 확실히 도움이 되겠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한두 가지 슈퍼푸드에만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균형 잡힌 식단의 원칙 안에서 이런 좋은 식품들을 다양하게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다양성이 중요하군요. 영양소 이야기만큼이나 물 마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탈수 상태가 되기 쉽다고 하던데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그 뇌 중추 기능이 좀 둔화되고요. 또 신장의 수분 조절 능력도 떨어져서 몸에 수분이 부족해도 목마름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탈수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물은 단순히 갈증 해소를 넘어서서 체온 조절, 영양소 운반, 노폐물 배출 같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고 면역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도 꼭 필요합니다. 네네. 또 코나 입에 점막 있잖아요.
거길 촉촉하게 유지해서 외부 병원균의 1차 침입을 막는 방어벽 역할도 하고요. 시니어분들께 흔한 변비 예방에도 아주 결정적이죠. 변비에도요? 네. 탈수는 피로감, 집중력 저하, 심하면 의식 혼란까지 일으킬 수 있으니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물의 역할이 정말 막중하네요. 그럼 얼마나 또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을까요? 특별한 질병 때문에 수분 섭취 제한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하루에 한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컵으로는 한 6잔에서 8잔 정도를 목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나눠 마시는 습관이에요. 아, 조금씩 자주. 네. 맹물 마시기가 좀 힘들다면 묽은 차나 보리차, 아니면 수분이 많은 과일, 수박이나 오이 같은 거요. 그런 채소를 통해서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페인이 든 커피나 차, 아니면 설탕이 많이 든 음료는 오히려 이뇨작용을 촉진하거나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으니 너무 많이 드시는 건 피하는 게 좋겠죠. 네, 맞아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미리 챙겨 마시는 습관입니다. 갈증은 이미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오늘 물 충분히 드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부터 반성하게 되네요. 미리미리 챙겨 마시는 습관 꼭 기억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로 영양 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했는데요. 면역력에는 먹는 거 외에 다른 생활 습관들도 큰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섭취해도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그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영양관리와 건강한 생활 습관은 시니어 면역력 관리의 양날개와 같아요. 규칙적인 운동은 정말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면역세포 순환을 돕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습니다. 네, 운동 중요하죠. 그리고 충분한 수면 역시 필수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재정비되거든요. 잠이 부족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염증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하루에 한 7시간에서 9시간 정도는 푹 주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과 수면, 역시 건강의 기본이군요. 스트레스도 면역력에 안 좋다고 하잖아요. 네,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을 억제하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거든요. 그래서 명상이나 요가, 아니면 좋아하는 취미 활동, 친구나 가족과의 즐거운 대화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연과 절주는 두말할 길 없이 중요하고요. 손 씻기 같은 기본적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감염병 예방의 첫걸음이죠. 정말 생활 습관 전반이 면역력하고 다 연결되어 있네요. 식사하는 방식이나 리듬 같은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식사 리듬 관리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는 것이 소화와 흡수에 도움이 되고요. 또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 이것도 소화 부담을 줄이고 과식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어요. 식사는 단순히 영양을 채우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대화하면서 즐겁게 식사하는 시간은 식욕을 돋우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간접적으로 면역력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먹는 음식의 종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생활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먹는지 그 과정과 습관 전반이 다 중요하군요. 면역력은 정말 종합예술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시니어의 면역력 강화와 영양 관리에 대해 정말 폭넓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면역 노화라는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는 균형 잡힌 식단 원칙, 단백질과 필수 비타민 미네랄 섭취, 충분한 수분 보충,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수면, 스트레스 관리 같은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들은 단순히 면역력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서요. 감염병을 예방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하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에 맞춰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로 식단, 영양소, 운동, 수면 등 이런 신체적인 측면에 좀 초점을 맞춰서 면역력 관리법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혹시 정신적인 건강이나 사회적인 연격이 시니어의 면역 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하, 정신 건강과 사회적 연결이요. 네. 예를 들어서 외로움이나 고립감 같은 것이 면역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반대로 즐거움이나 소속감, 친밀한 관계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나 사회적 지지가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탐구해 보시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몸 건강만큼 마음 건강과 관계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귀한 정보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